제 이름은 혜진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서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얼마 전에 제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는 서울의 조용한 동네에서 남편 지훈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7년이 된 전형적인 부부입니다. 지훈은 대기업의 기술부서에서 일하고 있고 저는 시내 중심부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늘 안정적이었지만 특별히 큰 감정은 없었습니다. 지훈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그리고 내성적인 남자입니다. 그는 언제나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사이의 열정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와 함께하는 평화롭고 안정된 삶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은 가을 초입에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이 부산으로 업무 출장을 가야 했고 약 2주 동안 집을 비우게 되었어요. 혼자서 집안의 자잘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려워할 저를 걱정한 그는 자신의 남동생 민준이 저를 도우러 오도록 제안했습니다. 민준은 지훈보다 5살 어렸고 항상 그와는 매우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지훈이 내성적이고 진지한 성격이라면 민준은 훨씬 가볍고 자유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강남에서 암벽 등반 강사로 일하며 늘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류는 가족 모임에서의 가끔 있는 만남 정도로 제한적이었고 그는 항상 예의는 바르지만 다소 거리를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배낭을 메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도착했습니다. 누나, 제가 귀찮게 하진 않겠죠? 그는 문을 넘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자동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그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가 집에 가져온 분위기는 제가 그 당시에는 설명할 수 없었던 어떤 색다른 것이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민주는 매우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그는 평소라면 제가 그냥 놔뒀을 작은 일들을 도맡아 해결했습니다. 예를 들어 거실의 전등을 고치고 제대로 닫히지 않던 찬장의 문을 조정하고 심지어 세탁기의 필터까지 교체해 주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가벼우면서도 효율적이었고 항상 더 도울 일이 있는지 물어보는 세심함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의 존재가 집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채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민주는 베란다에서 바람에 날린 나무잎을 쓸고 있었고 저녁 바람에 그의 헐렁한 셔츠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너무 진심 어린 것이어서 순간적으로 내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그는 영화를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고전 드라마를 선택했고 그는 내 옆에 의자를 끌어앉았습니다. 영화를 보는 동안 그는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있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감동적인 장면이 나왔을 때 그는 재미있는 농담을 했고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몇 달 만에 그렇게 웃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밤이 끝나갈 무렵 그는 게스트룸으로 올라가며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여기 있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누나와 시간을 보내는 게 좋네요. 그가 그렇게 말할 때의 진심 어린 태도에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잘 자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민준에 대해 이전에 몰랐던 세세한 것들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우 세심한 사람이었고 항상 내가 카페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거나 필요한 것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내가 카페 재료 상자를 들고 집에 들어왔을 때 그는 내가 부탁하기도 전에 달려와 도와줬습니다. 부엌에 상자를 내려놓으며 그는 말했습니다. 누나는 정말 열심히 일하네요. 지훈 형은 누나 같은 사람을 둬서 운이 좋네요. 그 단순한 말이지만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것은 지훈에게서 오랫동안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죠. 민준이 그렇게 말할 때 나를 바라보던 눈빛은 강렬하면서도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빠르게 시선을 돌리며 내 안에서 자라나는 이상한 감정을 무시하려 애썼습니다. 그날 밤 나는 제대로 잠들 수 없었다. 낮 동안 우리가 나눈 작은 대화와 순간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과장된 감정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민준에게는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내 남편의 남동생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첫 주가 끝날 무렵 분위기가 달라졌다. 어느 화창한 아침 식사를 하던 중 민준이 제안했다. 누나,
오늘 하루는 재밌는 일을 하러 가보는 게 어때요? 누나는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잠깐 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는 공원 산책을 하거나 조용한 곳에서 커피를 마시는 등 가벼운 일로 시작하자며 설득했다. 결국 우리는 몇 년 동안 가지 않았던 남산 공원으로 갔다. 나무와 가을 꽃들로 둘러싸인 산책로를 걸으며 처음에는 사소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민주는 자신의 삶에 대해 열기 시작했다. 나는 항상 형의 그림자 속에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는 언덕 꼭대기에서 풍경을 바라보며 고백했다. 형은 너무 완벽하잖아요. 모두에게 항상 모범적인 존재였고요. 하지만 나는 단지 형의 동생, 그 이상이 되고 싶었어요. 나는 그의 솔직함에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다. 민준, 넌 그 이상이야. 넌 너만의 빛이 있고 너만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힘이 있어. 그는 수줍은 듯하지만 감정을 담은 미소를 지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누나? 누나는 내가 아는 사람 중 유일하게 그걸 알아봐주는 것 같아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내 가슴이 아릿해졌다. 연민과 함께 다른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순간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이 되어 있었다. 민주는 평소보다 조용했고 나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우리 사이에는 무언가가 달라졌지만 둘 다 그것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듯했다. 계단을 올라가던 그는 중간에 멈춰 나를 바라보았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누나. 오랜만에 가장 즐거운 하루였어요. 나도 즐거웠어. 나는 거의 속삭이듯 대답했다. 그는 잠시 더 머물다가 계단을 올라갔다. 나는 거실에 남아 그가 있던 빈 공간을 바라보며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운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이해하려 애썼다.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왜 나는 민준에게 이렇게 강하게 끌리는 걸까?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날 밤 집안의 고요함이 모든 공간을 채울 때 내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침실로 갔지만 잠들 수 없었다. 공원에서의 장면, 민준이 나를 바라보던 눈빛, 그리고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해결할 방법을 알 수 없는 갈등 속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내 생각은 부엌에서 나는 가벼운 소리에 의해 방해받았다. 아직 잠옷을 입은 채로 나는 계단을 내려갔다. 부엌에서는 민준이 싱크대 옆에 서서 물잔을 들고 있었다. 그는 생각에 잠긴 듯 했지만 나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아, 누나. 잠이 안 와서요. 물 한 잔 마시면 도움이 될까 했어요. 그는 낮고 거의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잠을 못 잤어. 나는 팔짱을 끼고 그다지 편안하지 않은 척하며 말했다. 민주는 물잔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나에게 다가왔다. 그는 너무 가까이 서 있어서 그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의 깊고 강렬한 눈빛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누나, 괜찮아요? 뭔가 달라 보여요? 그가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하려 애썼다. 그냥 요즘 생각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부드럽게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혼자 다 짊어질 필요 없어요. 그는 너무 부드럽게 마치 속삭이듯 말했다. 제가 있어요. 뭐든 필요하면 말해요.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그 순간 나는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음을 깨달았다. 민주는 살짝 몸을 기울여 그의 얼굴이 내 가까이에 다가왔다. 나는 그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웠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입으로 차마 묻지 못한 질문을 하고 있었다. 내가 스스로를 억제하기도 전에 내 손이 그의 손을 향해 가서 그를 살짝 더 가까이 당겼다. 마치 보이지 않는 장벽이 깨진 것 같았다. 민주는 한 손을 내 허리에 얹었고 그 손길은 단단하지만 망설임이 담겨 있었다. 마치 여전히 내 허락을 구하는 듯했다. 우리 사이엔 단 한마디의 말도 없었고 그저 우리의 숨소리와 공간을 가득 채운 긴장감만이 존재했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을 만났고 그 순간 세상은 사라졌다. 그 키스는 느리지만 억눌렸던 감정들로 가득 찼다. 우리는 그동안 품고 있던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 같았다. 그의 손은 내 허리를 따라 올라가며 나를 그의 쪽으로 더 끌어당겼고 내 손은 그의 어깨를 감싸며 그의 숨겨진 힘을 느꼈다.
우리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둘 다 숨이 가빴다. 민주는 욕망과 후회의 감정이 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누나, 이건 실수였나요? 내 마음은 폭풍 같았다. 이건 분명 잘못된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나도 잘 모르겠어. 솔직히 대답했다. 하지만 틀린 것처럼 느껴지진 않았어. 그는 손가락으로 내 얼굴에 내려온 머리카락을 살짝 치우며 말했다. 누나,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 온 날부터 누나는 내 생각의 전부였어요.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의 말은 미쳤다고 할 만큼 말도 안 됐지만 내 깊은 곳에서 그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민준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이후로 우리 사이에는 분명한 변화가 생겼다. 낮 동안에는 평범하게 행동하려 애썼지만 우리의 시선에는 침묵의 이해와 무시할 수 없는 욕망이 담겨 있었다. 매일이 위험한 춤처럼 느껴졌고 우리의 모든 접촉이나 제스처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내가 거실에 책장을 정리하고 있을 때 민준이 내 뒤에 나타났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돌아서서 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려 할 때 그는 내 손을 잡았다. 누나,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나는 누나를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나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스스로를 막을 수 없었다. 이 일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어, 민준. 하지만 네 옆에 있으면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생동감을 느껴. 그는 더 이상 말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그의 품으로 끌어안고 다시 한번 나를 키스했다. 이번 키스는 숨이 멎을 정도로 강렬했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초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마치 우리가 서로에게 빠져들고 있었고 그 끝이 오길 원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순간 이후로 내 삶은 완전히 뒤집혔다. 우리 사이에 자라는 것은 단순히 욕망만이 아니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때마다 동반되는 결과의 무게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낮에는 최대한 평상시처럼 행동하려 애썼다. 민주는 여전히 집안일을 도우며 성실하게 행동했고 나는 카페에서의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밤이 되면 집안의 고요함은 우리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특히 추운 어느 날 밤, 나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책에 집중하려 애썼다. 그때 민준이 맨발로 거실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무언가를 감춘 듯한 표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내 옆에 앉았다. 누나,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표정이 너무 복잡해 보여요. 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 민준. 내 머릿속이 엉망인 것 같아. 그는 내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몸에서 느껴지는 따스함은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내 마음의 갈등을 더 키웠다. 누나, 그가 조심스레 말했다. 내가 누나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누나 곁을 떠날 수도 없어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넘쳐나는 감정들을 억누를 수 없었다. 민준, 네가 이게 쉬울 거라고 생각해? 너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위험이지만 나는 너를 멈출 수가 없어. 그는 내 손 위에 손을 올리고 우리의 손가락을 깍지 꼈다. 그럼 멈추지 마세요. 그는 감정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나는 책을 옆으로 내려놓고 그를 향해 몸을 돌렸다. 우리의 얼굴이 가까워져 그의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다. 이번에는 그가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을 찾았고 그 키스는 우리가 지금까지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을 담고 있었다. 민주는 나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고 나는 그의 빠르게 뛰는 심장 소리를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손은 내 등을 따라 올라가며 나를 단단히 안아주었다. 마치 내가 그의 품을 벗어날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 순간 그 감정 속에 머물고 싶었다. 그것이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나는 키스 사이에서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는 살짝 물러나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쩌면 안 되는 걸지도 몰라요, 누나. 하지만 가끔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넘어설 때가 있잖아요.
그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잊었다. 지훈, 우리의 결혼,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게 될 모든 결과를.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 앞에 있는 이 남자와 그가 나에게 주는 감정뿐이었다. 그날 밤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유지하려 애썼던 경계가 마침내 무너졌다. 민주는 나를 그의 팔에 안고 소파로 데려가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들었다. 모든 터치와 숨소리는 수년간 억눌려 왔던 감정의 강도를 담고 있었다. 그는 매우 섬세했다. 마치 나의 모든 반응과 디테일을 기억하려는 듯 조심스럽게 나를 대했다. 그리고 나는 오랜만에 내가 원받고 가치 있고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감정의 소용돌이였지만 멈추고 싶지도 않았다. 그 후 우리는 소파에 서로를 안고 누워 있었다. 집안의 고요함이 우리를 감쌌다. 나는 그 순간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임을 알고 있었다. 민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나를 더 가까이 끌어안으며 그의 손으로 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누나.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난 누나를 잃고 싶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후 며칠 동안 우리의 만남은 더욱 강렬해졌지만 동시에 더 복잡해졌다. 우리의 모든 만남은 환희와 죄책감이 뒤섞인 순간이었다. 때때로 나는 모든 것을 멈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민준이 내 가까이에 있을 때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었다. 어느 오후 우리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민준이 내 뒤로 다가와 허리를 감싸 안았다. 누나. 그는 장난기 어린 미소로 말했다. 이 모든 게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나는 웃으며 그의 말을 흘려보내려 애썼다. 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부적절한 거겠지. 그는 나를 돌려 세우며 양손으로 내 얼굴을 감쌌다. 아니요, 놀라운 일이요. 그는 속삭이며 다시 나를 키스했다. 며칠이 지나자 모든 것이 통제 불가능해지기 시작했다. 민준과 나는 더 이상 평범한 척할 수 없었다. 우리의 모든 접촉과 시선은 점점 더 무거운 감정을 담고 있었고 집은 더 이상 평화로운 안식처가 아니라 감정적 긴장이 극에 달한 무대처럼 느껴졌다. 어느 밤 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뒤에서 들려오는 민준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내 바로 뒤에 멈췄고 그의 숨결이 내 등에 닿는 것이 느껴졌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나를 돌려 세웠다. 혜진. 그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의 눈에는 나를 무장 해제시키는 듯한 연약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 척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민준, 우리는 이렇게 계속할 수 없어. 이건 잘못된 일이야. 잘못된 일이라고요? 그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오며 도전적인 표정을 지었다. 누나, 내가 옆에 있을 때 그게 잘못된 일처럼 느껴져요? 나는 한 번도 내 인생에서 이렇게 확신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의 말은 마치 번개처럼 내 가슴을 관통했다. 나는 반박하고 싶었고 그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눈물이 내 뺨을 타고 흘렀고 그는 엄지손가락으로 그것을 닦아내며 나를 끌어안았다. 사랑해요. 그는 속삭였고 그제서야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것의 무게를 완전히 느꼈다. 민준의 고백은 모든 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제 내가 가진 것이 단순한 일시적인 감정이라고 속일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또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며칠 후면 내 남편 지훈이 집으로 돌아올 예정이었고 나는 현실을 직면해야 했다. 지훈의 귀환을 앞둔 며칠 동안 민준과 나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었다.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점점 더 강렬하고 절박해졌다. 그는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물었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어느 밤 나를 품에 안고 말했다. 그것이 지훈 형과 마주해야 한다는 뜻이라도요. 민준, 너는 이해하지 못해. 나는 목소리가 떨리며 대답했다. 이건 우리 가족을 망가뜨릴 거야. 모든 걸 파괴할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가진 건 그럴 가치가 있어요. 그는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누나도 알잖아요.
이제 되돌아갈 수 없어요. 드디어 지훈이 돌아오는 날이 되었다. 민준과 나는 가능한 한 서로를 피하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 노력했다. 지훈이 문을 열고 평소와 같은 미소를 지으며 여행 가방을 들고 들어왔을 때 내 속은 뒤틀리는 것 같았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나를 안아주었다. 저녁 식사 시간 동안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나는 민준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다. 지훈과 민준이 서로 대화할 때마다 내 가슴은 점점 더 깊이 찔리는 것 같았다. 이 비밀을 얼마나 더 숨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그날 밤 지훈이 잠든 후 나는 베란다에서 민준을 찾았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는 돌아섰고 그의 표정은 절망 그 자체였다. 이렇게는 안 될 거예요, 누나. 그가 침묵을 깨고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이걸 숨길 수 없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의 옆에 있는 모습을 보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할 수 없어요. 민준, 제발. 나는 낮은 목소리로 간청했다. 시간이 필요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할 시간이. 그는 좌절한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난 이미 알아요. 누나가 선택해야 해요. 형 아니면 나. 민준의 최후 통첩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며칠 동안 나는 진실을 직면하는 것을 피하려 노력했지만 그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이렇게 거짓된 삶을 계속 살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지훈이 늦게까지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민준과 마주 앉았다. 난 못하겠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지훈을 망가뜨릴 수 없어. 그는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민준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내 손을 잡았다. 이해해요. 그는 고통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내가 누나를 향해 느끼는 감정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떠나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내일 떠날게요, 누나. 누나가 행복하길 바라요. 비록 그 행복이 나와 함께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 날 아침 민준이 떠났을 때 마치 내 안의 한 부분이 뜯겨나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지훈은 우리가 겪었던 일을 절대 알지 못했고 나는 그에게 이야기할 용기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부재는 내 삶에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공백을 남겼다. 오늘도 그를 떠올릴 때면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 욕망과 고통, 그리고 그것이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얼마나 바꿨는지를 기억한다. 아마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없겠지만 민준은 항상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경계를 넘고 통제력을 잃었던 순간의 기억으로, 영원히 나를 따라다닐 추억으로